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 미국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4살의 나이로 증권사에서 시세판의 숫자로 가격을 적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가격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매일 시세판의 가격을 적으면서 어떤 원칙을 찾기 시작한 것이 투자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주가 가격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확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는 가격을 예상하는 혼자만의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숫자가 전부였다. 그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그 게임을 실전에 옮긴 나이는 15살에 불과했다. 그는 단순히 가격의 등락만으로 투자하는 작은 사설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해 15살의 나이로 $1000의 큰 돈을 벌었다. 현재 가치로 $20,000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꼬마 승부사로 불렸다. 그리고 22살에는 그의 자산이 $50,000를 넘어섰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가 항상 수익을 낸 것만은 아니다. 단지 잃을 때보다 이득을 볼 때가 많았을 뿐이다. 그런 그가 큰 꿈을 품고 뉴욕으로 갔지만 그는 뉴욕 정식거래소에서 첫 번째 파산을 맞이한다. 그가 파산한 이유는 그의 원칙을 어겨서가 아니었다. 동네 사설거래소는 결국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의 매매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뉴욕 거래소에서는 그가 팔려고 매도점을 넣게 되면 그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그의 원칙들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투자에선 이걸 슬리피지라고 한다. 그는 사실 위대한 투자자들 중 파산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달았다고 말이다. 그는 다른 위인들과는 달리 투기와 도박으로 투자라는 게임을 즐겼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 주식시장이 닫힌 이후에는 방탕한 생활을 즐긴 것이다. 다만 그 방탕한 생활이 그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투기라는 게임을 하면서 항상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결국 그들은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득하게 앉아있는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용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인내까지 가진 인물이었다. 1902년 그는 사설거래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뉴욕 증권거래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1906년 4월 그는 유시온 퍼시픽 주식을 공매도하여 $250,000의 수익을 올렸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급격한 하락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07년 뜬금없는 대폭락이 주식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을 때가 있었다. 그때 그는 지속적인 공매도로 포지션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당시를 자신 인생 최고의 날로 회고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시가의 추가 공매도를 시작하면 투매를 이끌어내고 사실상 시장을 붕괴시키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보유한 상태였지만 그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여 상승을 유도했다. 대신에 그는 여러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300만 달러의 수익을 추가로 올렸다. 이때부터 그는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는 자신의 매매 기법이자 이후 추세 매매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피라미딩 기법과 자금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실전에서 사용하게 된다. 또 그는 주식시장에 항상 머무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라고 봤으며 시장이 부적절하게 움직일 때는 시장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그도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는 종종 개인 요트를 타고 항해에 나가 낚시를 즐기는 낚시광이었다. 그리고 1908년 그는 면화와 미일 상품 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그는 남의 조언이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시세의 흐름에만 주목하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전문가라고 불렸던 퍼시 토머스라는 인물에게 설득을 당해 면화 선물의 자산의 90%를 베팅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사람을 믿은 죄로 두 척의 요트를 팔아야 했고 사치로운 생활도 최대한 줄여야 했다. 다시 그는 25,000달러의 자금을 융통하여 사설거래소에서 3달 만에 112,200,000달러의 수익을 올려 재기하려 했지만 그때도 이미 부채 총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파산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포착하여 대규모 공매도 거래로 큰 수익을 올려나갔다. 1917년 그는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보장연금과 신탁자산을 확보해 두었다. 그리고 1929년 여름 시장은 초강세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는 시장의 추세 변화를 감지하고 공격적으로 공매도에 돌입했다. 주위 사람들은 공매도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을에 대폭락이 이루어지고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1억 달러 이상의 많은 돈을 벌었다. 선물 시장에서 단기간에 올린 수익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그가 매도 포지션을 통해 폭락을 촉진했다고 비난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비난의 영향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많은 부를 얻어서였을까? 1929년의 대박 이후 그의 삶은 트레이더로서나 개인적으로나 내리막이었다. 그의 아내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그는 자녀들과 만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오랜 정부였던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으며 그의 친구들도 그와 연락을 끊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혼자 무기력하게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트레이딩에서도 집중력, 원칙 등을 잃기 시작했다. 그렇게 낙담과 우울증세에 시달리던 그는 5년이 지난 1934년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에도 복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1940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권총으로 자살해 생을 마감한다. 그는 죽기 불과 몇 개월 전 직접 책을 서술하기도 했는데 이 책이 바로 주식 매매하는 법이란 책이다. 이 책은 이후 윌리엄 오닐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과 주식시장에 대해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참고서가 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그가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제시한 방법이 추세 추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론을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거래할 종목을 선정할 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우량주만으로 주식을 운용했다. 그의 이러한 종목 선정 기준은 오늘날에도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거듭된 파산과 재기, 단기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또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은 트레이더로서의 극적인 인생이 제시 리버모어를 전설이자 신화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트레이딩에서 올린 높은 수익을 낭비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기도 하다. 사실 그의 수익률은 사람들의 동경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그의 인생까지는 종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의 인생이 많은 트레이더에게 교훈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